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노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노하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섬뜩해요. 그리고 실제로 찍으신 사진들이 여럿 또 있다 보니까 현장감이라든지 상상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노하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노하나님께서 오늘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사진도 다 직접 찍으신 거죠? 예, 살던 건물에서 네. 사건 이후에 좀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회십니다. 노하나요? 이 사건이 한 2019년 정도 초 겨울쯤에 있었던 사건인데,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이 사건 시작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건물이 복도가 환기가 전혀 창문이 열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옥상만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출입구만 열고, 중간은 다 통유리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건물에서 조금씩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이 원래 좀 청결한 건물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는데, 이 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평소에 좀 보기 힘들 정도로 큰 파리들, 등에 금색 칠되어 있는 그런 파리들이 때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심해졌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된장에 버무려 놓은 생선이 썩은 느낌? 예. 제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은 받았는데 설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그때 이제 물류에서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을 했었는데, 아침에 퇴근하더니 나보고 오빠 건물에 큰일 났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는데 처음 봤어요. 하얀 가운 입은 국가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온 사람들하고 경찰들이 건물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 사는 사람도 들어갈 때 경찰이 어느 정도 신분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여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저희가 살던 그 건물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제가 이제 뭐 헛소리로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402호였는데 저희 왼쪽으로는 401호,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 옆에가 끝에 409호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집이죠. 그 앞에서 경찰들하고 소방관들이 문을 따려고 막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찰들이 사건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게 처음에 무슨 일인가 이러고 내려가니까 국가수 사람이었나가 소방수 사람이었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09호에서 대략 자기네들 추정으로 한 2주쯤 전에 중국 사람이 거기 살던 한국 사람을 이렇게 슈로 좀 해친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근데 문이 안 열리니까 그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그 문을 따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왜 되게 섬뜩했냐면은, 제가 약간 오지랖퍼예요. 한 대략 2주쯤 전에 와이프 일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새벽 한 2, 3시쯤에 성인들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짜증나는 것보다 걱정이 돼서 말려야 되나 하고 나가보려다가 그날따라 왠지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잠해지겠지 하고서는 말았는데, 좀 있다가 문 쾅 닫고 도망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고 조용해져서 뭐 지나갔나 보다 했는데, 그게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 새벽에. 만약에 제가 참견을 했으면 그 흉 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저를 안 놔뒀겠죠. 목격자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오빠 이제 앞으로 참견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한참 만에 그 문을 땄어요. 근데 문을 따니까 문고리 있던 곳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냄새가 5배도 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그 파리라 그러죠. 파리. 예. 그 파리들이 진짜 막 시커멓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서에서 와서 조사하고 수습을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냄새가 정말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때 고양이가, 지금은 이제 4마리인데 그때는 3마리가 있었거든요. 얘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니까. 겨울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도 없고. 아이고. 그 사건 있고 한 며칠 사이에 그 옆집 앞집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벌레도 구데기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더라고요.
근데 3일 정도 있다가 내려갔는데 그 409호 아래 309호가 있잖아요. 거기 문도 이렇게 열려있고 뭔가 청소를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건물에 재활용 수거를 담당해주신 노부부가 계시는데 예. 여쭤봤어요. 309호에서도 3일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 예. 그러니까 그 309호분은 사건 사고는 아니고 노안으로 고독사를 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짠돌이라 이거를 특수 청소를 해주면은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해주고 그냥 청소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그 냄새는 안 빠진 상태에서 사람만 자꾸 또 들이는 거예요. 그 사건을 숨기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고 아이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부터 이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409 아저씨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누구신지. 그러니까 저보다 한 많으면 10살, 안 그러면 한 10살 미만으로 나이가 있으신, 제가 그때가 40대 중반이었는데 한 50대 중반쯤 되셨을 것 같은 되게 인상 좋으신 아저씨였어요. 혼자 사시는. 그리고 저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새벽에 바람 쐬러 잘 나가는데 그 아저씨는 봉지에 담배랑 술이랑 사갖고 오시다가 처음 만났을 때가 그랬어요. 올라오시고 저는 내려갔는데 아, 건물 사시는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하고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마주치면은 항상 먼저 인사하시고 되게 인상이 좋은 분이셨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죄송한 거예요. 먼저 인사를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게. 그리고 왠지 저한테 자꾸 어른 척 하시는 게 외로우시니까 좀 알고 지내자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가가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그 아저씨 웃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어느 날부터 이거는 제가 그 아저씨랑 어떤 연관이 있다고 직접 얘기는 못하겠어요. 네. 근데 그 생각을 자꾸 하는 순간부터 제가 몸이 되게 좀 많이 아팠어요. 오. 제가 몸살이나 이런 거 되게 잘 걸리는 체질은 아닌데, 근데 제가 보내드린 사진 중에 주차장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저희가 키우다시피 밥을 주던 애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집에 데려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밥을 주는데, 제가 원래 밤에 밤길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평소에 무슨 약간 이상한 현상을 겪어도 또 그러는구나 약간 그런 편인데 이상하게 그 아저씨 돌아가시고 나서 몸 아프면서부터 거기서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름이 돋는 느낌이 막 들고, 그래서 평소에는 경찰서 밥을 막 주고 놀아주다가 한참 있다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밥 주고 막 도망치듯이 올라가고 막 계속 그랬어요. 고양이들 걔들하고 놀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밥만 던져주다시피 하고. 거기 보시면은 거기 옥상 사진도 있을 거예요. 그 건물의 옥상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4층 건물인데 5층을 짓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5층에 올라가 보면은 각 창문은 각 집에 있는 창문하고 위치가 똑같이 달려 있는데 안에 벽은 아무것도 없고 천장도 슬레이트로 이렇게 임시로 올려놓은 상태예요. 창고 같네요. 예. 그 밑에 보면 그 건물 1층에 불교용품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불상들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그 전 볼 때 쓰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스산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라오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기타를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혼자 기타 치고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뭐 무서운 소리를 들었거나 본 게 아닌데 왜 괜히 막 뭔가 좀 서늘할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못 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몸은 아프고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부동산이 밤에는 이제 문을 닫는데 그 테이블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앉아서 쉬시라고. 네. 거기 앉아서 그냥 뭐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 느꼈는데 내가 좀 식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편안히 떠나세요 하고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 뒤로 희한하게 아픈 게 한 이틀 만에 싹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안 좋은 현상들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제가 사진에는 없는데 그 살던 건물이 건물 외벽 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바깥 계단이 있어요. 예. 옥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인데 그 건물이 원래는 모텔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소문인데 그 모텔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폐업을 하고 90년대 원룸 건물로 이제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텔에서 일반 주거용으로 바꾸면서 각 층에서 외벽 계단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있었는데 그걸 다 폐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복도 끝에 가 보면은 문 있던 자리를 시멘트를 칠해놓은 자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층에서 만들다만 옥상으로 가든가 옥상에서 내려오든가 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층에서부터 한 2층 중간까지는 불교용품점에서 내다 놓은 쓰레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옥상은 제가 잠가놔요. 불안해서. 그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고양이들 밥 주고 마음으로 아저씨한테 인사드리고 나서 좀 편해지고 나서 이렇게 밥을 주고 막 애들이 뛰놀길래 조금 떨어져서 봤는데 옥상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계단 쪽을. 근데 되게 빨리도 아니고 일부러 약간 눈에 띄려고 그런 것처럼 한 2, 3초 있다가 까만 그림자가 싹 숨더라고요. 근데 왠지 아저씨가 쳐다보시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무섭진 않고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고 그 아저씨 돌아가신 집이 결국은 한 두세 번 사람 불렀다가 다 나가서 비어 있었는데 싹 치웠단 말이에요. 건물 바깥쪽에서 보면 중앙에 동그란 형태의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에 그 아저씨 모자가 있는 거예요. 다 치웠는데. 근데 그 모자가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어떤 때는 또 안 보여요.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치우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이상했던 게 그 중앙에 실내기가 있었거든요. 그 둥근한 창에. 실내기 왼쪽에 있다가 어느 날은 오른쪽에 있다가 어느 날은 실내기 위에 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한 2주, 3주간을 계속 좀 시달린 거예요. 그런 뭔가 느낌에. 네. 한 번은 제일 무서웠던 게 이제 아저씨한테 마음에 인사드리고 몸 좀 편해지고 마음이 약간 가벼워졌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녁이 아니라 밤 한 10시? 조금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 옥상에서 바깥 창문을 보면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네. 조용히 기타를 치고 있는데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라올 수 있는 길이 건물 안쪽으로 올라오는 길하고 밖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바깥 외벽 쪽으로. 이제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들어온 느낌이 나는 거예요. 딱 돌아봤는데 우리 그 건물 관리인이나 청소한 아저씨가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서 예. 그분들인 줄 알았어요. 기타를 치다가 뒤를 딱 봤는데 어떤 군복 바지 스타일의 그 건빵 바지 있잖아요. 현상금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입는 옷. 아, 예? 그런 거 입고 약간 후줄근한 티 입으시고 모자를 쓰고 있는 아저씨가 그러니까 제가 앞쪽 창문으로 도로를 보고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뒷건물이 보이는 창문에 서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할아버지는 아니고 관리인도 제가 잘 아는데 관리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공사 관련해서 오셨나 하고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래도 저는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네. 그 아저씨도 만약에 공사 때문에 올라오셨다면은 뜬금없이 그 뒷다방 5층에 사람이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으면 이상해하기도 저를 한번 쳐다라도 봐야 되잖아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예, 물어보거나 뭐 신기해서 쳐다보거나. 근데 전혀 저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그 창문에서 뒷건물 쪽만 보고 있고 저는 신경을 쓰니까 기타는 치는 등 마는 등 살살 치는 신경만 하고 뒤를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 2초? 1초? 근데 뒤로 나가거나 앞으로 나가거나 그 건물이 90년대 건물이라 되게 오래돼서 문을 열면 빽 소리가 나요. 철문 소리가. 네? 전혀 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근데 얼굴은 못 봤거든요. 뒷모습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올라온 소리도 못 들었던 거예요. 아,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와이프랑 우리 집 좀 알아보자. 거의 저희 집하고 저희 앞쪽하고 두 군데 빼고 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해 여름에.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한 6, 7개월 정도 지나서 예. 그해 태풍이 되게 심하게 온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자 했어요. 옥상 보시면 거기 사진 중에 이제 옥상 올라가는 출입금지 뭐 그거랑 거기서 옥상 쪽으로 보는 사진이랑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 출입금지 거기는 그 안에 보면은 관리인이 도망간 사람들 물건들 같은 거기다 싸놔요. 아, 예. 거기만 조그만 창문이 있어서 거기에 창문 열어놓고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 그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거든요. 오, 맞네요. 근데 그 옥상에는 조명이 전혀 없어요. 깜깜해요. 그 와이프도 맨날 거기 깜깜한데도 기타 치는 눕고 다녀고 맨날 그 소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소리가 엄청나고 천둥 치고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뒤 옥상으로 나가는 쪽에서 뭐가 화사락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그 옥상에서 잘 다니니까 그 옥상에 몇 년 동안 쌓인 먼지 쓰레기가 많아고 걷다 보면 이게 먼지랑 자잘한 자갈 같은 거 밟는 소리가 나요. 사락 예. 사사락하고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무서운 것보다 호기심이 약간 발동을 했어요. 길고양이 같은 애들이 들어왔나?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기척만 나고 사람은 없고 뭐 동물도 없고 담배를 피다가 딱 돌아봤는데 거기에 그 옥상 나가는 그 사진은 되게 약간 멀게 보이는 게 이제 제가 와이드로 앵글로 찍어서 멀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까워요. 7m? 7m도 아니야. 5m, 3m 될 건데 빨간 점 2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옥상 나가는 문, 그 어둠에서. 처음엔 저게 소화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화전이라고 그게 너무 작고 생각해보니까 소화전은 거기서 안 보여요. 거기서 옆으로 비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빨간 게 약간 커지는 거예요. 약간 많이 커지는 건 아니고 약간 커지더니 이게 어둠에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사람이 깜깜한 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그 2개가 눈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빨간 점 2개가 깜빡이지도 않고 쳐다보고 있는데 딱 그때 드는 생각이 409 아저씨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무서워서 도망갈까 하다가 예. 왠지 그냥 도망가면은 따라올 것 같은, 붙어서 집으로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사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달래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멀어지지 않고 계속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제가 한 생각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장례식장에서 인사드리듯이 예.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무속인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제가 이제 좀 약간 그런 걸 잘 겪거든요. 예. 무속인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네. 귀신을 보면 말을 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말 걸지 말라고. 그럼 따라다니던가 아니면 계속 찾아올 거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고개 숙여서 인사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다가 싹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와이프는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귀신 이런 거.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끙 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선명하게 나타나시고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저도 좀 무섭잖아요.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하면 붙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약간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며칠 한 2, 3일 있다가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 아저씨가 평소에 막걸리를 자주 사서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 막걸리랑 담배를 들고 옥상에서 간단하게 제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사를 드려야겠다. 예. 옥상 위치상 409호 위에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담배를 올리고 막걸리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담배 사진 있죠. 누가 벌써 그 409호 윗자리에 담배를 올린 거예요. 그것도 한두 진짜? 번이 아니고 예. 그 담배 꽁초가 그 담배를 올렸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무서운 걸 겪었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담배가 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했던 게 있고 좀 있다가 2번, 3번 정도 나서 담배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막걸리 이렇게 찐득하게 마른 자국도 있고 했거든요.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담배를 싹 치우고 똑같이 그 자리에다 담배랑 막걸리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올린 담배가 바닥에 놓으면 잘 안 타는 그런 종류예요. 그런 처리가 돼 있는 담배인데 네.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2개가. 그때는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냥 꾸준히 타는 게 아니라 담배를 필다 보면 불꽃이 빨개졌다가 좀 흐려졌다가 하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기대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바닥에서 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인사를 2번 드리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네. 집을 저희가 가진 재정 안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2주인가 있다가 와이프가 우연히 다땡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너무 우리가 찾는 조건하고 맞는 집이 보인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반려동물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그 매물에 집주인이 개를 키워서 반려동물 환영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건물로 왔거든요. 네. 인사드리고 2주 만에 구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저씨는 인연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사진을 추가로 2개를 보내드린 게 있잖아요. 그걸 왜 보내드렸냐면 그게 이제 한 2-3달 안에 생겼던 사건이에요. 예. 옥상에서 찍은 사진 있죠? 약간 흐리게 좀 잘못 잡힌 거. 제가 지금 있는 건물 옥상은 트여있는 공간이거든요. 밤이나 새벽에 혼자서 글 쓰거나 담배 피우려고 자주 올라와요. 예. 담배를 피다가 오른쪽을 딱 봤는데 그 태풍 불던 날 옥상에서 까만 그 실루엣으로 보였던 그런 얼굴 같은 게 진짜 코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는. 코앞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눈에 빨간불은 안 들어있고 약간 뻥 뚫려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계속 앞에 계셨거든요. 근데 사진이 왜 그게 흐리게 나왔냐면 그 까만 얼굴에 핀트를 맞췄는데 초점이 거기에 잡히면서 사진에 안 나오고 주변만 흐리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사진이.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불과 한 2-3주쯤 전에 또 옥상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제가 그림으로 사람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정면에서 본 건 아니고 담배를 피우고 내려가는데 대각선으로 이제 그 옥상 출입구가 보일 정도로 내려가는데 머리 위가 찌릿했어요. 진짜 갑자기 누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이 찌릿하는 느낌이 나서 예.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딱 제가 그렇게 까맣게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까만 여기는 이제 튀어있으니까 밤에도 약간 밝거든요. 예. 근데 까만 외형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틈 잡고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2번을 겪고 나니까 저는 약간 뭐가 불안하냐면 409 아저씨와 연이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네. 따라오셨다는 느낌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건물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예. 찾아가 봤는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건물이. 허물어졌다는 저희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기 전에 그 건물 주인이 바뀔 거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뭐 다른 원룸 빌라들 몇 개랑 그 옆에 있던 호텔까지 다 산 거예요. 그 건물 산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다 헐고 큰 건물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인사드릴 방법도 없고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또 언제 뵐지 몰라요. 와. 근데 제가 무서워하지는 않는 게 해를 가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왜 오시는지 궁금하고 풀어드리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답답해. 지금도 약간 그래서 밤에 혹시 오셨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의 일을 겪으신 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한번 해서 만약에 천도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다행이긴 하죠. 하지만 그러면 다른 귀신들 다 따라와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하지 말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꾸 나타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지금.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제 소견으로는 노하나님께서 무당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냥 완전히 일반 분이신데 괜히 그런 거에 잘못 엮였을 때는 그거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외면하라고. 와. 근데 희한한 게 그 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건물이 주변이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어요.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그 예전에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모텔에서 네. 20대 남자가 50대 여성을 친 사건이 있었어요. 오. 그거 되게 뉴스 크게 났었거든요. 네? 네. 그 지금까지도 둘이 무슨 관계냐 그것조차도 못 밝혔어요. 남자는 체포가 됐고 그 여성분은 돌아가셨는데 남자는 연인 관계라고 하고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막 약간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제가 409 아저씨 사건 났던 건물에서 10m도 안 떨어진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 동네 자체가 조금 그렇네, 진짜로.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렇게 편의점 가다가 이렇게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고 그 아래 여관에서도 2번이나
스스로 좀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2번이나 발생을 하고, 그 동네 자체가 약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동네는 벗어났는데, 네. 여기서도 자꾸 오시네. 그러면 일단은 노하나님 귀신을 원래 봐오셨던 게 아니라 거기서만 처음으로 보시고 느끼신 건가요?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명안 있는 분들처럼 되게 자주 봤다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뭐 평생에 한 번 봤다 그러면 저는 한 10번 정도? 예전에 어머니가 되게 오래전이긴 한데 20살, 21살 때 제 점을 보러 자주 다니셨어요. 사주를 예. 보러. 근데 그 무당 3분이 하신 말씀이, 네 아들은 연예인을 하든가 네. 예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당팔자라고. 한 끗 차이긴 하지, 그게.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약간 예민한 사람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맞아요. 예민해 보여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랑 살면서 그게 힘들어요. 가끔 그런 거 느껴도 네. 와이프한테 말을 못해요. 무서워하시니까. 예, 그럼 이 사람을 좀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야, 그래도 직접 사진까지 이렇게 다 남겨주신 거를 같이 보니까 훨씬 더 몰입감이 남다르고, 저기서 쳐다봤겠구나, 저렇게 보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네. 다른 사건들은 되게 단편적인 사건들이었는데, 네네. 그 사건은 몇 개월에 걸쳐서 있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네. 제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음. 연민도 되게 느껴지는 사건이고.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이 사건에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고, 다음에는 뭐 단편적인 일들이 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노하나님께도. 엊그저께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다른 에피소드로 꼭 찾아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번 사연도 정말 또 레전드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섬뜩해요. 아까 보신 그 사진들은 직접 찍으신 건데 낮에 찍었잖아요. 낮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음기가 장난이 아니게 아마 잘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 춥다라고 느껴지는 그 정도의 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노하나님도 살짝 걱정이 됐던 게, 그런 연민을 느끼고 어떤 좋은 의도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귀신들이 다 좋은 의도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귀신이 아닐지언정 피해를 주는 귀신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